안녕하세요. 드라고라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신탁사, 운용사, 자문사, 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느냐? 그거는 건축가와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축공학, 경영이랑 문과대학이랑 다르게 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깊게 배우는 경향성이 더 강하죠. 난 이렇게 건축을 배웠는데 제가 다른 회사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점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희 때는 시행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시행사라고 하면은 이제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아파트는 건설사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행사가 뭔지 그리고 건설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건축공학과를 들어가서 증권사나 신탁사, 운용사, 자문사 같은 길이 있다라는 거는 모르는 친구들이 은근히 더 많아서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난 증권사 같은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대주 사이드,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사 사이드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좀 더 성격에 근거해서 회사를 고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포지션마다 요구하는 요즘에 뭐 MBTI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적어도 이 회사들이 각각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결정에 도움이 되고 또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개발 사업의 참여자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발주처, 관공서, 시행사 조합을 보고 이제 발주처라고 말을 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금융 사이드, 자문사도 금융 사이드고 신탁사도 금융사지만 이제 신탁을 맡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대주나 LP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의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편할 것 같습니다. 발주처. 사실상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시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행사 디벨로퍼라고 얘기를 하고, 뭐 LH, SH와 같은 공기업, 그리고 관공서가 지자체에서 도로 발주를 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이면은 각종 조합이 발주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주처라고 하면은 일종의 프로젝트를 발주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건축과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배웁니다. 건축주라고 이 발주처를 배웠습니다. 근데 건축주는 그 건물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발주를 줬더라도 타인에게 이 건물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건축주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저희가 선매각을 한다라고 보는데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선임차 혹은 선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 이꼴 건축주는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소규모들은 비슷하게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건축공학과에서는 장난식으로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건설사 취업, 건축사 사무소 이런 거보다 건축주가 최고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반대로 보면은 시행사가 최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구성원으로 이제 법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의 인원으로 큰 매출액을 올리는 이제 인당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각종 구조의 신용도를 어떻게 서로 지급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구조에 따라서 시행사가 가미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H 간혹 사람들이 LH랑 SH를 시공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LH랑 SH는 시행사예요. 사업을 계획을 하고 뭐 현대건설, GS건설과 같은 시공사를 고용을 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죠. 물론 직접 시공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하기는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NH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다양한 증권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업을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만들어주고 이걸 거래하려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회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월스트리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여의도가 있죠. 그리고 제가 증권사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바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기억나십니까? 디카프리오가 수많은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죠. 이 주식 괜찮은데 한번 사 보시겠습니까? 등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주식을 대신해서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금전적으로 취득을 하죠. 결국에 증권사는 수수료 베이스예요.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으면은 그 직원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수수료 베이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수수료 베이스로 인센티브를 많이 내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죠? 네. 공시된 자료라서 거의 대부분 다 보실 수 있지만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들, 가끔씩 연예인 과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꽤나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는 건 저희가 다트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사장급, 부사장급들이 잘 없어요? 이런 질문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퇴직연금으로 몰아 넣으면은 그렇게 공시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펀드를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QQQ, 유명한 거 트리플 Q가 있죠. 미국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을 자산운용사에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운영을 해요. 근데 뭐 QQQ는 뭐 추종이라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크럼코, 도원, 리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증권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PF를 하고 리파이낸싱을 하고 하면서 운영을 하고 이익금이 생기면은 이것을 투자자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수수료를 취치를 하는 거죠. 결국에 자산운용사는 이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운용을 해주는 회사인 거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이 중에서 일부를 들고 가고 우리가 그래도 일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 이익과 별개로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운영 비용인 거죠. 그래서 뭐 S&P 500 인덱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총 보수 연 0.07%의 운영 수수료를 들고 간다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문사, 고객에게 투자를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회사를 보고 투자 자문사라고 합니다. 정말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회사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회사들은 투자 1임업과 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문만 해서는 큰 돈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법인들한테 이 돈은 저희가 계속해서 불려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투자 1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겸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하는 금융주성 같은 경우에는 차주와 대주, 양 사이드에서 수수료를 수취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자문을 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수취하지 못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보수를 챙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사, 개발 사업에서 건축과 건축공학과 학생들이 특히나 많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바로 신탁사인 것 같아요. 신탁사라는 곳은 믿을 신의 위탁할 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맡길 탁. 고객이 재산을 맡기면은 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해주면서 신탁 보수를 받는 금융회사를 보고 신탁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탁사와 신탁사 업무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사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춤 양복 사진이요. 왜 그러냐면은 비스포크 이미 기성복으로 나온 거는 오히려 펀드에 가깝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S&P 5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해서 추종할 겁니다. 라고 적어둬서 펀드를 계획을 하는 반면에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재단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는 좀 더 맞춤 양복에 가까운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대주. 대주라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보고 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준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맞아요. 임대인. 그리고 집에 내가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임차인, 돈을 빌리는 사람은 차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GP는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를 같이 하기도 하고 투자 없이 실질 업무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LP는 연기금, 아까 뉴스 나왔던 그런 캐피탈, 그리고 보험사 등과 같이 조금 자금을 출자하는 투자 기관을 말하는 거고, PEF라고 하면 GP와 LP가 각각 출자해서 설립되는 투자 합자 회사를 보고 저희가 PEF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SI, FI, CI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SI라고 하면 Strategic Investor로 순수 목적으로 출자를 하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이럴 목적이 있어요. 그때 참여를 하는 걸 보고 저희가 SI라고 말을 하고 FI는 증권사나 은행, 자산운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PF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보고 저희가 Financial Investor이라고 말을 합니다. CI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ion Investor, 시공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도 여기에 한 30억 출자할게, 50억 출자할게 하는 건설사들을 저희가 CI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이제 클로징이 되는 PF들을 살펴보고 성수동 사업장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건설사, 시공사에 대해서 그 하도급인, 하수급인, PM, CM, 건축사 사무소, 감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